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코스피 2,500, 또 코스닥 900 마디 지수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투심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4월 투심의 향방 어디로 향할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똑부러진 전략으로 정평나 있는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부장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질문을 좀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선물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장 어떻게 조금 보십니까? 아마도 뭐 역대급의 선물 매도가 네. 외국인에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제한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또 개별 업종 위주의 투자 전략이 당분간 좀 유효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4월에는 꽃피는 봄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증시의 2,500을 눈앞에 두고 조금 어떻게 보면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실적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유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는 뭐 국민전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네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6만 원대에서 계속 조금은 아쉽지만 뭐 증권사들은 뭐 8만 원대 목표 주가도 내놓고 있고 또 예전에 뭐 10만 전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뭐 주력 사업부가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뭐 가격 하락, 지금 뭐 재고 조정 이런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특히 또 실적 1분기 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에 1조 원, 2조 원대에서 지금 7천억 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 수치라고 한다면 2009년에 1분기 때 5,900억 원 그때 기록했을 때가 이후로 1조 원 이하 영업이익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뭐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향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네. 우리의 전략, 삼성에서 어떤 전략을 전망을 내세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LG전자도 지금 최근에 좀 계속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좀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LG전자는 그동안에 좀 뭐 가전 부분 같은 경우 원자재가 하락했고 또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비가 하락하면서 분기당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또 TV 부분도 재고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개선되면서 올해 지금 뭐 3월, 4월까지 보니까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네. LG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는 그 자동차 전장용 그쪽이 꽤 지금 VS라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와 마그나 그 합작법인에서 그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 동력을 주어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파워트레인을 이제 LG전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우리가 차 타게 되면 이제 그런 계기판 통해서 모든 게 전자화되고 또 거기서 뭐 우리가 정보라든지 뭐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제는 차량 뭐 양쪽에 그 사이드 미러를 눈으로 안 보고 그냥 계기판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인포테인먼트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S23
스마트폰 출시되고 나서 가격도 올라가고 뭐 판매도 좀 호조가 되면서 그 부분은 당장 뭐 좋은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실제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규모보다는 전망과 또 앞으로의 사업 전략 계획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뭐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만 지금 마이크론에서도 이번에 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닥론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굉장히 좀 보니까 박스권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8월에 65불 정도 고점이었고요. 아래쪽 단은 한 48불.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로 이 주가가 48불에서 65불 사이를 계속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네. 박스권은 이렇게 네, 삼성전자 비슷합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무래도 좋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재고 조정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DDR5도 앞으로 또 계속 미뤄였던 부분도 또 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면 또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화면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바닥 시그널,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다 선반영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하반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SK증권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 지금 8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6만 원대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최악이지만 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필두로 해서 기업 성적표들, 1분기 기업 성적표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나올 텐데요. 눈높이는 사실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되는 업종이 있다면 꼽아주시죠. 네, 저희 주변에서 요즘에 그 벚꽃 말씀하셨던 봄을 좀 기대하는 네. 이런 증시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벚꽃 여의도에도 벚꽃이 있었지만 좀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해외로 중국, 일본 네, 특히 맞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지난주에 어제 다녀오신 분이 말씀이 전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벚꽃 구경을 일본으로 요즘에 가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이제 풀리면서 이런 LCC 저가 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엔데믹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눌려왔던 여행 소비 심리가 이제 좀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런 저가 비용 항공사들 LCC, 제주항공, 진에어, TA 등등 해서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중에서도 지금 항공을 말씀 주신 거는 실제 한국인들의 아웃바운드가 지금 더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른 리오프닝 주들은 어떨까요? 호텔 레저라든지요. 사실 아웃바운딩도 많지만 인바운딩도 꽤 많습니다. 예. 여의도에 제가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외국인 많이 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외국인들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말씀하셨던 면세 등등 카지노 다 수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화장품도 약간 좀 보니까 최근에 클리오 같은 이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색조 약간 화장. 네. 엣지가 있는 화장,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가시면 이제 비싼 거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명품 비싼 거 이런 것도 사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선물용으로 네. 아니면 이렇게 재미삼아 그런 거 살 수 있는 것들이 중에 그런 화장품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조 화장품, 네. 포인트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예전에는 비싼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사실 여행 가면 천엔샵, 백엔샵 이런 식으로 다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상품들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면세 카지노 호텔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좀 한번 전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지노, 면세, 뭐 그리고 지금 보는 게 제가 이제 뭐 계속 아마 또 매일경제 TV에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네네. 이제 제주도 우리가 나가서 일본에 나가는 아웃바운드도 있지만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주에 특히 뭐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중국 관광객들이나 뭐 일본, 싱가포르, 뭐 대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주목받겠죠. 그동안에는 이런 그 관광 뭐 레저 여행사 주들이 작년에는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엔데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이후에는 빠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는 1분기 실적이 또 1분기 시즌이고 또 2분기 넘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기대감으로 올랐다 빠졌다면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여행 그런 항공편 수라든지 들어오는 관광객 수라 또 그리고 그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체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감이 확 붙었을 때는 올라가다가 또 중간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세를 받지를 못했는데 1분기 실적 확인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 섹터 중에서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업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만한 것으로. 지금 제가 그 2차 전지 최근에 그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이 4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올해 3월까지 보면 가장 핫했던 게 양극재,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아마 최고의 수익률과 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양극재 회사들이 강하게 올라왔다면 이제 뭐 음극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액도 봐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리막 쪽도 한번 보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리막 관련된 기업으로 WC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WCP는 그러니까 이게 상장도 IP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시기적으로 또 좋을 때 이 밸류에이션 받기가 좋을 때는 밸류에이션 받기가 쉽고 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깎이잖아요. 근데 WCP는 그때 당시에 공모가 IPO가 공모가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WCP는 6만 원 좀 아래에 있습니다. 공모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삼성 SDI가 그동안의 포지션이 약간은 중립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 이제 증설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 향으로 그 양극재를 40조 원 정도 최근에 이제 수주 규모를 했고 또 그리고 관련돼서 동사가 이제 이 분리막에 대한 잠재적인 수주는 규모는 지금 시장에서는 5조 원 이상일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 SDI가 또 북미 신규 고객사의 향후의 수주 증가와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추가적인 분리막 수주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SDI 외에 지금 고객 다변화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은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테스트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제 분명히 수주를 받게 되면 동사 역시 뭐 당연히 그 증설해야 되고 투자도 늘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고객들의 공급사가 다원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또 그리고 그동안에 양극재 부분 회사들만 올랐었다면 네. 그 외에 이제 뭐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이 시간에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녹스라는 회사 음극재 관련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WCP라는 기업입니다. 분리막과 관련돼서 특히나 잠재 수주가 5조 원 이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 현재 어제 종가가 52,400원으로 확인됩니다. WCP에 대한 관심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최성원 부장님 정말 전략 브레인으로서 모시기 힘든 만큼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뭐 소부장이라든지 OLED 흐름도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들, 어떤 부분들, 섹터들 보면 좀 좋을까요? 소부장, OLED, 뭐, 우리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지금 약간은 상승에 대한 각도라든지 네. 폭이 좀 약간은 좀 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은 뭐 2030년, 35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말씀드렸던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그동안은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그 중에서 기업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 아까 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업황은 좀 안 좋았지만 이제 가격은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IT 업종들 뭐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다음 주면 AACR가 미국 암학회가 암학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정부에서 3차 그런 그 제약바이오 어떤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 2027년까지 해서 그런 플랜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계속 눌려왔었고 사실은 제약바이오라는 업종 특성상 뭐 당장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 4월에 그런 그동안의 성과, 자기들이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면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좋은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뭐 계속 제약바이오는 이제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또 관심 있게 그런 소외주로 그리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또 삼천당 제약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주 짧게요. 저희가 오늘 앞서서 리튬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관심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뭐 앞서도 아마 그 코너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결국엔 소재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IR법 등등 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제 아까 그 WCP 같은 경우가 뭐 그런 2차 전지에서 그 분리막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사실은 리튬을 뭐 채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인사이트 나눠주신 최성환 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